(1796년 4월) 프랑스 총제 정부는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하는 오스트리아를 굴복시키기 위해 원정을 단행하였고 27세의 젊은 나이에 사령관으로 부임한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에 주둔해 있는 오스트리아군을 격퇴시키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원정길에 나섰다. 나폴레옹은 연합군과 전투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오스트리아군을 물리치고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을 굴복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1796년 5월) 초 나폴레옹은 사르데냐 왕국과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 롬바르디아 지역으로 퇴각한 오스트리아군 잔여 병력을 격퇴시키기 위해 산악지대를 내려와 신속히 추격을 시작하였다. 오스트리아군을 이끄는 볼리유 장군은 롬바르디아를 사수하기 위해 포강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고 프랑스군이 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모조리 파괴하였습니다. 포강은 이탈리아 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의 본류로 롬바르디아 지방의 경계와 맞닿아 있어 볼리유 장군은 이 강을 방패막이로 삼아 교과서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하지만 볼리유 장군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가 사실상 지배하는 롬바르디아 지방이 프랑스군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전투에서 절반에 가까운 병사를 잃은 오스트리아군의 병력은 19,000명으로 줄었고 프랑스군은 여전히 4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어 수적인 열세에 있을 뿐 아니라 프랑스군이 어디로 공격할 줄 몰라 강을 따라 병사들을 분산시켜 방어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어서 얄팍해진 방어선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파비아 인근 포강이 강변 쪽에 자리 잡은 오스트리아군 본대가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피닝 공격을 시도한 후 전위 부대를 신속히 강의 하류로 이동시켜 오스트리아군 좌익의 후방으로 돌아들어가 적군을 포위하는 기동작전을 시도하였다. (5월 7일) 프랑스군 척후대는 강을 따라 하류로 행군하던 중 피아첸차 부근에서 나룻배 하나를 찾아내
도강을 하다가 오스트리아 수비대와 전투가 벌어졌다. 이날 가장 먼저 포강을 건넌 프랑스 군인은 26세의 장난대령이었습니다. 장난대령은 전위 부대의 선봉에 서서 병사를 이끌고 오스트리아군의 총격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 교두보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도주하는 오스트리아군을 추격하여 5월 8일과 9일 사이에 벌어진 퐁비오 전투에서 오스트리아 수비대를 밀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의용군 출신인 장난대령은 4월 14일 오스트리아군과 벌인 대고 전투에서 용맹을 떨쳐 나폴레옹이 눈에 띄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나폴레옹의 절친이 되고 프랑스 육군 원수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파비아 인근에 주둔해 있던 오스트리아군 본대는 프랑스군이 피아첸차에서 강을 넘었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속히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5월 8일) 장난대령은 도주하는 오스트리아군을 뒤쫓아 폼비오 마을 초입에 위치한 스코티 요새를 강습하여 오스트리아 수비대를 격파하고 마을을 점령하였다. 나폴레옹은 폼비오 점령의 1등 공신은 장난대령이라고 그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5월 9일에는) 프랑스군이 여러 번의 교전 끝에 폼비오 북쪽 작은 마을 포도뇨를 확보함으로써 오스트리아군 본대가 아다강을 건너 피지케돈의 방향으로 달아날 수 있는 퇴로를 막아버렸다. 볼리유 장군은 프랑스군의 기동이 오스트리아군을 포위하려는 것임을 이제서야 알게 되면서 포위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북쪽으로 강을 건널 수 있는 로디의 다리를 향해 전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나폴레옹도 오스트리아군을 쫓아 추격에 나서면서 두 부대 간의 긴박한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볼리오 장군이 프랑스군에 가로막혀 로디의 다리를 넘지 못하면 만토바 요새에서 프랑스군을 한 번 더 상대할 기회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오스트리아군이 아다강과 포강 사이에 끼어 프랑스군에 항복해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고 나폴레옹이 로디의 다리에서 볼리유 장군을 놓치게 되면 오스트리아 본토에서 내려오는 막강한 증원군과 만토바 요새에 남아있는 볼리유 장군의 병력 사이에 끼게 되어 전세가 불리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두 부대는 쫓고 쫓기는 필사적인 레이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10일 오전 프랑스군 전위부대는 오스트리아군 후미를 맹추격하다 로디 다리에 다다르면서 아다강을 경계로 오스트리아군 수비대와 대치하게 되었다. 로디는
아다강 서쪽 제방에 인접해 위치한 마을이고, 이 마을을 통과하면 아다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이 180m, 폭 3.6m의 목재다리가 반대편 제방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5월 10일 아침 9시경 프랑스군의 전위 부대가 오스트리아군의 후위 부대를 따라잡으려 추격전을 벌이는 동안 오스트리아 본대 병력은 이미 아다강을 건너 만토바 요새를 향해 퇴각하고 있었고, 볼리유 장군은 프랑스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세보텐 도르프 장군 휘하의 병력 만여 명을 로디의 다리 동쪽 제방에 남겨놓았습니다. 세보텐 도르프 장군은 오스트리아군 병력이 다리를 모두 건너오자 프랑스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불태우려 했지만, 오전 11시경 프랑스군의 대포 두문이 현장에 도착해 포격을 가하게 되면서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또 이에 맞서 오스트리아군이 포를 쏘아 프랑스군의 대포를 파괴하려고 하면서 한동안 포격전이 전개되었고, 오후 들어는 프랑스군의 대포가 30문으로 늘어나면서 프랑스 측의 포격은 더욱 격렬해졌다. 다리를 지키는 세보텐 도르프 장군은 병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후퇴를 하다 프랑스 기병대의 추격을 당해 군이 괴멸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는 로디의 다리를 사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로디 다리에 도착한 나폴레옹은 볼리유 장군을 따라잡지 못해 화가 났지만 오스트리아 본대를 신속히 추격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다리를 정면 돌파하기로 하였다. 나폴레옹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좁은 다리로 보병 부대를 보내 다리를 건너는 위험한 돌파 작전을 계획하고 군사들을 독려하는 동시에 버몬트 장군의 기병대를 강의 상류로 보내 도강이 가능한 여우를 찾아 적의 측면을 공격하게 하는 양동 작전을 구상하였습니다. 오후 6시경 해가 서서히 넘어가면서 강상류로 올라간 버몬트 장군의 프랑스 기병대가 도강을 할 여우를 찾지 못해 측면 기동이 늦어지자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군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프랑스군 보병대가 유결종대로 대열을 갖추고 다리를 돌파하는 기습을 단행했습니다. 프랑스군이 다리를 중간 정도 건너는 순간 오스트리아군의 집중 사격으로 선두에서 진격하던 병사들이 쓰러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자 공포심에 휩싸인 돌격대열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프랑스 장군들이 돌격대의 선두로 나서 멈춰선 병사들을 독려하자 다시 대열이 결집되면서 전진하기 시작해 마침내는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기병대가 나타나 프랑스군을 다리로 밀어내면서 대열이 다시 흐트러져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려는 순간 이때 여울목을 돌아온 프랑스 기병대가 측면 공격에 가세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오스트리아군이 뿔뿔이 흩어져 도주를 하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군이 패주하면서 대포 16문과 사상자 335명, 포로 1700명을 남겨놓았고 프랑스군은 다리와 강에서 200명의 병사가 죽었습니다.